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학천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업 설명회 너무나 잘하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동기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팩트 위주로 이 사업 설명회도 가끔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래 사업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1시간가량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한국투자신탁이라는 금융기관에서 거의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사진 보시다시피 제가 투자신탁 다녔을 때 우리 가족입니다. 딸과 아들 그렇게 두고 이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우리 박경수 사장님은 또 교사로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제가 이 은행에 있으면서 많은 고객들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이 고객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좋고 또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라 하더라도 이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게 되면은 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나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직장 선배들도 그렇게 아파트 한 채 정도, 그렇게 아이들 공부 정도 시키는 정도,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퇴직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셨던 그 고객들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부자들도 만났고 또 성공하신 분들이 여유로운 삶, 멋있는 집, 멋있는 차, 그 다음에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에 어떤 스페어 타이어가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이건 잘못됐네. 그다음에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네. 이런 어떤 여유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면 살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한번 가면 그만이잖아요. 저도 지금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그때 아메이 사업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 훌륭한 자료나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28년을 사업을 해왔고 또 이 직장 생활도 20년을 해온 사람으로서 팩트 위주로 저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가족으로부터 전달받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아래 동서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또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어떤 분야 성공을 했다면은 그분이 한 얘기라면 좀 믿음이 좀 같은데 저는 제가 사회 경험도 많이 했고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경험도 많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 얘기했었을 때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하니까 세제를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비비면서 디스트럽스를 비비면서 2년 동안만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도 안 믿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 다단계가 보편화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 했죠. 저도 1년 동안 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저는 하지 않았지만은 스폰서는 열심히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안 놀면서 저녁에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술도 끊어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수입이 증가되고 뭔가 항상 즐겁게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94년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전달받고 95년도 3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듣고 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도 한번 부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28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지냈지만은 아메 사업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식구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왔고 어떻게 성공했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진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도 좀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 투잡이 왜 필요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이 사업 비전을 잘 못 봅니다. 왜냐면 경영학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 돼요. 들어가는 게 정확하고 나오는 게 정확해야만 믿고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이익인가 하는 걸 따지는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아메 사업은 무형자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소비자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이 사업에서는. 예. 오히려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성공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잘 안 보시지만은 뭔가 한번 딱 보시면은 그 파고 들어가는, 끈질기게 어떤 게 정확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가면 팔아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크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 왜 지금 투잡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가? 뭐 요즘은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투잡도 바탕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국내적으로 경제 위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내 직장 말고의 사이드 잡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식량 문제예요. 이게요. 제가 22년 전에 한투를 다닐 때는 거래처였던 경기도 농촌진흥원이라는 곳을 제가 거래를 했었어요. 거기 가면 꼭 그 원장님을 만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금 그 원장님의 생각이 지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한국은 식량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현재는 외국 수입하는 농산물이 훨씬 싸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식량 문제를 무기화하는 그날이 오면은 걱정이 된다. 우리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20여 년 전에 우연히 제가 듣게 되는데, 그것이 요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농지가요 얼마나 줄었냐면은 지금 21%가 도로부지로 지금 편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17%가 산업용지, 공업용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고 있어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밀 같은 것도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싼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대체 식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쌀을 덜 먹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빵이나 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밥을 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에 농사를 계속 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를 개발하고 공업용지로 바뀌거나 아니면 산업용지로 바뀌거나 도로부지로 바뀌거나 아파트 부지로 바뀌면서 지금 53% 넘는 이런 이 농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식량 무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실제 밀 생산의 24%를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24%라면 거의 4분의 1을 수출하게 되는데, 왜 4분의 1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하는가. 이게 지금 모든 게 좀 파괴가 돼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파괴가 되려면, 경제학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소요가 돼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두 번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수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국 인구가 15억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15억 인구가 먹고 살려면은 외국에서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곡물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인구가 뭐 13억, 14억이 되는데 자국민 먹고 살 만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수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미국은 비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많이 거둬 수입을 해오니까 모든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요즘 보게 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학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3억 평을 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밀을 지금 심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인데 피부를 느끼고 계시죠? 러시아가 실제 이 가스와 석유를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 유럽 이 나토 국가, 독일을 포함해가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의 나토 국가에 엄청나게 비상에 걸리고 있어요. 거기뿐만 비상에 걸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자국민들을 위해서 미국 경고에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유 가격이 아마 요즘 약간 좀 정부의 보조가 있어가지고 2,200원, 2,3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가격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모두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왜 우리가 투잡이 필요하고 왜 우리 사이드 잡이 필요하고 직장 위의 수입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었고 경유 가격이 1,500원짜리인 것이 보통이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오른 가격이지만 근데 지금 2,000원 정도 되면 거의 35% 가격이 오른 가격입니다. 35% 안 주고도 우리 쓸 수 있는 석유 가격을 30원 더 주고 우리가 석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산은 불필요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임금은 일정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30% 40% 더 많아지니까 우리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위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2, 3년 전서부터 코로나가 좀 대두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모든 게 좀 산업이 다 마비될 정도로 여행이나 모든 부분이 다 안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양적 완화, 즉 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방출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방출하게 된 겁니다. 또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 한국도 필요 이상의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년 후에나 미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거 봐서 2년 전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물가가 뭐 몇 개월 만에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도 거의 이 물가가 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낸 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빅 스텝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0.25%씩 올라왔던 게 이제는 0.75% 어떤 데 1% 그냥 올려버립니다. 자, 미국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내는 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올리고 싶지 않죠. 올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한 돈들이 미국의 금리는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이제 한국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다 빼갑니다. 우리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게. 그리고 우리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흡수해야 돼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 물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이게 아마 이 금년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도 어떤 이 물가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사이드 잡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학원에서 PT만 돼서 연봉 5천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직장 수입 이후에 5천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돈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요, 예를 들면 급여가 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지금 물가가 30%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요즘 보통 냉면 뭐 10,000원짜리가 15,000원씩 한다고 막 그러죠. 50% 오른 거예요. 사실 모든 밀가루 음식들이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면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0-40%씩 올려야 되는 건데 그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0%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야? 나는 내 돈 가치가 30%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30% 90만 원 정도가 그냥 안 써도 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한 급여는 2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린 PB로 그걸 못 느낀다는 거지. 왜 돈이 이렇게 짜지? 왜 이렇게 뛰지? 가서 뭘 시금치 하나 살래도 상추 하나 살래도 너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사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가 싸게 사 먹었는데 오늘인가 어제 가서 사보니까요 2배로 올랐더라고요. 예. 정말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놓는 사람은 어떨까요? 만일에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럼 어떨까? 난 은행에 예금했기 때문에 안전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30% 정도 하락이 되면요 300만 원 그냥 까먹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손해입니다. 그러나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예.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문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은 왜 떨어지고 부동산은 왜 떨어질까요? 예. 주식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이런 구글 같은 회사들은 10조 원 이상을 현금으로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삼성 구글 주식 무조건 다 팔아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싼 가격에 다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다고 샀을 때 어떨까요? 상투 잡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이 어떤 그 물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현금이 1,000만 원 있으면 그냥 앉아서 70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냥 앉아서 그냥 까먹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어쩔 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 했다면 어떨까요? 직장생활 하고 싶으면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미래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만나신 분들,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참 행운이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고요. 또 직장생활 20년 경험이 있고 사업도 28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경험론자예요. 예.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학위를 쓴 사람이지 20대 30대 초반에 뭐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돼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가장 정확한 성공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직장 생활할 때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는 게 가장 빠른 성공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비밀을 안 알려줘요. 어떻게 식사 접대할 때나 가끔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런 노하우가 있네. 근데 내가 그런 사업을 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해줄 텐데 저는 이 금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편안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분들 얘기가 옳은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어떨까요? 누군가 성공시키게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다 돌려드리죠. 그런 부분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사람의 성공 비밀은 가장 정확한 답이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옆에 있는 친구 걸 보더라도 정답을 제가
옮겨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공부 못하는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걸 베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실패하는 거죠. 최소한 저는 그런 지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이 사업을 만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성공한 스폰서나 업라인들을 철저히 믿고 따르면서 처음부터 부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놀는 거 안 놀고 잠잘 거 덜 자고 먹을 거 덜 먹으면서 제가 회사 갔다 오면은 내가 이 투잡을 열심히 준비했던 2년 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년을 하고 나니까 직장 수입, 지점장 수입에 제가 능가하는 거예요. 20년 단 직장 다니는 수입을 능가하면서 그때 제가 전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 미국을 가서 이 회사를 보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한 사람 만나서 경험담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억만장자 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귀국하면 내가 지점장 사표 쓰겠다고 결단한 것이 지금 25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그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최소한 15년 전에 잘렸어요. 아마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성공한 사람 삶을 잘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경험을 또 그 행동을 그분들의 습관을 제가 곁에 지켜보면서 제가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아까 금리예요. 금리. 자, 금리가 올라가죠. 요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요.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가 지금 금리에도 130만 명이 파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금리가 7%가 올라간다면요. 파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올리자니 금융기관도 파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빚을 지고 집을 산 사람도 어떨까요? 이자를 못 내잖아요.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이 이제 거꾸로 은행에서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요. 집을 경매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이 부동산은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온다면은 그냥 내 의사 관계없이 그냥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IMF나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사건처럼 그런 시기가 온다고 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럼 한 6억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억은 대출을 받겠죠. 그럼 4억이 한 2%, 3% 대출을 받았던 게 지금 6%, 7% 된다면 이자를 두세 배를 더 풀어야 된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10억짜리가 6억이 떨어지면 내 돈은 2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도 안 팔리게 되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마 이 급여 생활자들 또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잡을 해가지고 이런 수입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걱정이 없잖아요.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사업은요 장기적으로 자꾸 있으면은 손해는 안 봅니다. 제가 보는 이 투자 이 기법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팔으면 손해 보는 건데 이런 때 잘 버티고 기다리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환율의 기축통은 달러입니다. 1,100원 했던 것이 1,320원까지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출 기업한테 굉장히 이익입니다. 근데 수익 기업에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냥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수출 기업 하면은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는 우리가 조선 같은 걸 수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1등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돈을 많이 수출해 가지고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는 곡물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수입 물품들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117%까지 상승되고 집을 짓다가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에 굉장히 큰 민감합니다. 또 코로나로 물류 대란이라 수입도 안 돼요,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성장의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성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잖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우주 항공, 원자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가,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하늘을 나르는 이 자동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영국 이 모터쇼에, 판버러 모터쇼에 출품이 돼가지고 세계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늘을 나르는 전기차를 개발한 거예요. 전기차 하면 아마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간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대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의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상당히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누군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자영업자 감소. 이건 중산층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대형몰. 제가 엊그저께도 롯데 이 몰을 가보니까 그 주변에 상권이 다 죽고 있더라고요. 뭐 여기 스타필드는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 스타필드는 현대 신세계에서 하나요?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면은 주변에 모든 상권이 다 죽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주변에 마트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크고 작은 자영업자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중산층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중산층이 이제 없어지고 10대 90 법칙, 5대 95 법칙, 1대 90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 통폐합되고 지점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많은 금융기관이 지금 지점을 없애버립니다.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4시 편의점이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자동 이출금리를 대체하거나 24시 편의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뭐 건물 임대를 나가면서 이제 지점을 설치하지 않아요. 다 직원들 조기 퇴직을 지금 받고 있고 은퇴를 신청을 받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공실률이 계속 늘게 되는 거예요. 분당 가보셔도 아마 공실률 많고요. 서울 가봐도 공실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이게 네 번째 인구 감소. 아파트의 그 수요가 아마 앞으로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그래도 쓸 수요가 있겠지만 아마 수도권에서 상당히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아파트가 걱정이 돼요. 저는요. 그래서 도시 집중 현상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정부의 이제 분배 정책이 이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게 선진을 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기업들이 많아요. 진짜 좋은 기업들이 많고 정말 대단한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스웨덴, 뭐 그리스 가도요, 우리 현대차, 삼성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어쩌거나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럼 국민은 왜 빈곤이 예상되느냐?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아까 대기업 중심이 재편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직장도 이직하게 되고 또 많이 뽑지를 않고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은 나눠주는 그러한 이 정부의 그 분배 정책에 가지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때요? 정부에서 얼마 주는 보조금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산층들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신나게 사업하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이 사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리고 싶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프리드리그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 화폐 및 경제변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노벨상을 받으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한 것이 있죠. 그 하나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금을 현실화,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인도적 정책이에요. 아주 이건 뭐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려니까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직원들 내보니까 실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일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일할 수 없으면 이제 가게를 문 닫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7년 이후에 최악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경영 환경의 악화, 이것은 선의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하이에크 주장은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이 중국의 덩서평이라는 분이 이분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질문했죠. 중국 인민이 배부르게 먹고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덩서평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농산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농산물이 수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풍년이 또 들고,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또 인민들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풍멸원 백멸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모두가 부자로 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중국은 이렇게 해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정치는 이제 사회주의로 그대로 가고 있는 체제로 이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거고, 요즘은 또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어떤 현실연금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넘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누구나 노버트 키요사키의 사업면을 다 보여주시죠. 좌측과 우측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저도 직장생활 20년을 한 사람이었고요. 85%에 해당되는 그런 직장인 생활을 20년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애환을 잘합니다.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분들 10%,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저축권유도 하고 저축유치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면에 있는 그 A분면에 있는 것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해야만이 수입이 들어오는 노동 수입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과 맞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 우린 이런 부분도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넌 사업을 해가지고 꼭 성공해야 돼.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고의 기업의 오너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들한테, 너네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지고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 밑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20년 동안 직장을 하면서 정말 남 부럽지 않은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20년 전에도 제가 연봉 개념이 아니었을 때도 한 1억 정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주는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아닌 거예요. 언젠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난 제로야. 내가 평생 사는데 먹고 살 만큼 돈을 주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도 우리 노후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수입이 보장된다면 직장 생활이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내가 잘못 살아왔네, 이건 내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잘했던 것은 나의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이 퇴직하면서 그렇게 직장에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퇴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제가 답을 얻었죠.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됐구나.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여유롭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돈 예금하면서 내 돈을 마음대로 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보고 하고 싶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것을 본받지 않으면, 저런 걸 카피하지 않으면 난 평생 나는 남 밑에 일하다가 내 자녀들한테도 그런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보려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새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정말 별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에 대한 미련은 항상 있었는데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거부에 따랐죠. 그러나 스폰서가 꾸준히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는 모습을 봤고 수입이 증가되는 모습을 봤고 뭔가 직장보다는 훨씬 난 그런 삶을 이 투잡을 통해서 얻고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내가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한 게 95년 3월달 사업설명을 듣고 제가 감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한번 내가 이제는 놀지 않고 부업을 한번 준비해봐야지.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20년 다닌 지점장 연봉을 뛰어넘으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가서 회사를 실제로 보고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 직접 만나보고 캘리포니아 뉴트리라이트 운영을 보면서 제가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했고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 20여 년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A분면에서 B분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에 A분면에서 B분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부업을 하면서 A분면, B분면에 갔어요. 제가 우리 스폰서들이 다 그렇게 가서 성공했습니다. 뭐길래 저게. 그래서 이 사업가는 4%에 해당되는 거죠. 투자자 이미 1%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벌써 20년 전에 1%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B분면에 전이 진입된 지는 제가 25년 이상 됐고 이 4분면 1% 들어가는 그런 이 투자자로서는 20년 전에 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 전문가들이 내 돈을 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가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못할까요? 고정관념? 다단계 피라미드입니까? 이것을 내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이 펑션에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미국 경제를 살렸다 하는 얘기 하면서 ABO들이, 그때는 ABO가 아니죠. 디스트리뷰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스피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업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많은 우리 사업자들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내 학문적으로 내가 언젠간 성공하면 내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잃지 않았었어요. 그게 제가 FC가 되고 트리플 다임이 된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나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박사를 했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좀 분명히 올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비분면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자 영역입니다. 단 한 가지 거절 때문에 그렇습니까? 덤불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분면을 가기 위해서 이 노부터 기요사키 4분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분면이 어떤 분면이냐, 바로 이제 우리 아미라는 사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우리 리더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59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4개국으로 늘어났나요? 제가 요즘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베트남에 59개국에 마지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64개국에 들어간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개국에 진출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시건 에이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리치와 제이가 창업을 하신 그런 회사입니다. 뭐 천여 명의 그 전문 연구직 석박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미국을 지금 뭐 이 본사를 한 10번 이상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실제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맞다. 거짓말 시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있는 그 자체도 다 밝히지 않는 회사가 아메입니다. 다음 보면은요. 자, 이것도 많이 보셨겠죠? 창업자, 리치와 제이, 지금은 두 자녀들이 이어서 하다가 이제 3세 경영을 하게 되는데, 3세 경영하기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전문 경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랜드 매직 팀이라는 또 이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고요. 스테브 베넌들 회장님은 미국 그 상공에서 의장을 2회 연속했다는 얘기를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아버지 제베넌 회장님도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뭐 경제 대통령을 이렇게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 회사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어린이들의 꿈인 올랜드 매직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죠. 이 샤키오넬 선수가 이 올랜드 매직팀에 소속돼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팀에 이 소속돼서 이 다른 데로 잘 옮기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리치 리버스 사장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 거기엔 참 너무나 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다른 데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유명한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보게 되면은 뉴트럴라이트, 여러분들 8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트럴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공부하게 되고 또 취급하게 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뉴트럴라이트를 처음에는 이 사업할 때 잘 안 먹게 됐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농장을 갔다 오고 농장에 직접 생산하면서 농장에서 직접 제품이 제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기농이 제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 제품을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지금 27, 8년째 먹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젊은 사람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저렇게 자부하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 근육을 키워놔야 나이 먹어서도 그 근육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뉴트라이트를 먹어두면요, 나이 먹어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트럴라이트를 맞는 것만 해도 이렇게 젊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트럴라이트를 공부 좀 많이 해보시고 한번 정말 주변 사람들 많이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자는,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얘기한 아티스트, 정말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 오전에도 강의가 있었지만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들 강의가 많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화장품도 한번 여러분들 바꿔 써보시면 아름다운 피부를 평생 유지하며 살 거라고 생각들고요. 방금 우리 이재숙 사장님이 이스프링 강의 하셨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참 강의들 잘 하신다.
난 저렇게 하라면 아마 이스프링 강의를 저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공유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기청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제품, 그다음 우리 완판 제품, 국내 기업 최고의 제품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도 다 지금 올라 있고요. 25세대 라이더, 저도 매일매일 10km씩 매일매일 탑니다. 건강으로 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통 구조예요. 이건 뭐냐면 마트를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참 싸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30만원 쓰게 되면 300포인트 정도 그냥 쌓여주죠. 근데 우리 사업은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우리 아메이마트를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마트에 웬만한 거 다 있죠. 450까지 직접 들어온 것도 있지만 국내 제품, 최고 제품들이 2000여 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술, 담배 빼놓고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 올라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33, 4년 됐기 때문에 아메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제품이요? 저는 44가지 할 때 44가지 들어왔을 때 세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 같은 그 당시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요 3만 가지가 넘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2000가지밖에 안 들어왔어요. 3만 가지가 들어오려면 앞으로 어떨까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방문 판매법이요 개당 159만원 이상짜리를 못 팔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언젠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풀리게 되면은 500만원, 1000만원 이제 풀리겠죠.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된다면 자동차도 올라오는 거예요. 600만원짜리 공기청 별거 다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 내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고 올라올 때 내가 혼자 사업하는 거 어때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뭘 보고 비전을 봤냐면 다른 건 비전을 못 보다. 이걸 내가 세제파라고 어떻게 사업을 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금융기관에 다니니까 이 카드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비자 카드를 딱 보여주더라고. 우리 한국엔 들어오지 않는 비자 카드가 미국, 일본에서는 이게 비자 카드가 지금 생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자 카드가 들어와 있다면 비자 카드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거나 현대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사인한다면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10년 정도 되니까 현대카드가 우리가 조인되더라고요. 어때요? 회원이 5,000명, 10,000명 되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 캐시백이 들어주잖아요. 제가 5,000명, 10,000명 정도 되니까 공기청정기 들어오고 정수기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출액이 그냥 아침에 그냥 1억씩 막 뜨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마트를 바꿔 쓰는데도 우리는 30만원 쓰면 1만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데 마트에서는 300포인트를 주는 거죠. 3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33배를 더 주는 이런 캐시백을 더 주는 이런 이 유통구조를 우리가 새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 총판, 도매, 소매 200원짜리 1,300원 판매되는 그런 시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운 유통이 어떨까요? 마트가 생기면서 이 중간에 이런 코스코, 이마트, 월마트 같은 마트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기는 유통비도 들어가고 광고비도 들어갑니다. 그럼 광고비도 들어가고 유통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부담되지만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전통적인 유통 방법보다는 좀 싼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바로 공장에서 200원짜리가 아니라 400원짜리 원가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광고하자는 유통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이렉트 셀링,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우리가 쓰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광고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캐시비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보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있고요. 나한테 이 사업 알려주는 스폰서가 있고 A, B라는 친구와 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차피 생활 필수품을 20만원씩 바꿔 쓴다고 했을 때 나의 그룹으로 생긴 그룹 매출액은 60만이지만
스폰서 그룹 전체로 보면 80만 매출액이에요. 이 80만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사에서는 광고하지 않고 물리병 드리지 않은 불구하고 스폰서가 있음으로 해서 80만 매출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신 기여도는 60만에서 120만 사이 6% 기여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8천을 스폰서 그룹으로 돌려주는데 이게 스폰서 그룹의 전체 보너스가 아닙니다. 자, 나의 그룹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룹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60만 매출액이에요. 60만 매출액은 역시 6%, 3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빼주고 나니까 12,000원이 남죠. 이 12,0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와 B는 20만원치 브랜드 체인지 한 거예요. 물건 바꿨었는데 20만원 해당되는 기여도 3%, 6,000원, 또 6,000원 돌려주고 전체 36,000원을 받은 중에서 6,000원, 2,000원, 12,000원 돌려주고 나니까 24,000원이 남죠. 그래서 나의 수입이 24,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나보다 스폰서가 먼저 했는데 12,000원. 나는 스폰서 나중에 했는데 24,000원. 이건 뭘까요?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역전은 노력순이지, 이게 노력순이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폰서가 없다면 나의 수입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의 기본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를 통해 가지고 A라는 그룹이 이제 내가 쓰고 친구들은 논아 쓰고 또 친구들 논아 쓰고 또 가족들이 쓰고 이웃이 쓰고 하다 보니까 400만 매출이 발생되고 B라는 그룹이 또 300만 매출이 발생되고 C라는 거 200만, D라는 건 100만. 자, 이렇게 보너스 규정을 보니까 A라는 그룹은 15%에 해당되는 거예요. 60만. B는 12%, 36만. C는 9%, 18. 그 다음에 D는 6%, 6만이에요. 자, 이 전체 400, 300, 200, 100 해가지고 1000만 매출이 발생되는 것은 21%입니다. 그래서 210만 원을 받는데 이 ABCD한테 보너스 발생된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나니까 얼마예요? 120만 원을 빼주고 나니까 9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나의 후원수당이 되는 거예요. 자, 90만 원의 후원수당인데 그 다음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금 135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아니면 그 이상 수입이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은 BV라는 게 있어요. BV라는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0년 전에 뭐 아까 90만 원 받는 것도 지금도 90만 원 받는다면 물가는 봐서 30% 40% 뛰고 있는데 90만 원 하면 내 손이 그대로 손실이 나니까 이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제도가 BV입니다. 이 BV 수치가 높기 때문에 135만 원, 지금 1.73배인가요? 로 곱해가지고 135만 원의 보너스를 지금 추가로 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입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된다.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자, 크게 와닿습니까? 이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회원이 맨 처음에 나 혼자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1000명, 2000명, 몇만 명이 되죠. 그 회원들이 제품이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제품을 쓰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또 이 제품을 써보신 분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품을 대구매하겠죠. 치약 쓰면 또 쓰고 비누 쓰면 또 다시 쓰겠죠. 또 여기 경험까지 쌓이죠. 수입이 증가되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고 평생되고 상속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원리를 맨 처음에 저도 20여 년 사업생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야, 저는 기업인들만 내가 고생해가지고 기업을 읽으면 내 자녀들한테 아니면 누구에게 상속시켜주는 걸 봤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키운 것을 내 자녀들한테 상속시키고 누구한테 상속시켜줄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97년도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을 들어갔을 때 자별들에가 미국 미시건주를 갑니다. 지점장을 그만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만둘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 후면 내가 다이아몬드 되는데 미시건주 가가지고 이제 경영자한테 물어봅니다. 난 한국에 온 누구누구다. 진짜 이 상속이 되는지 우리 리더들한테 들었지만은 경영자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이 미국은 이미 3대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거하면은 자녀들한테 조만간에 상속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역시 그래요.
이제는 이제 저희도 봐서 2대 상속이 지금 이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더 확인을 처음 오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존 리더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회사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인센티브 보너스를 새로 만들어졌어요. 참 이런 회사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9%, 소비자 3명만 이렇게 내가 있다면 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가지고 보너스를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피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15% 400만 매체를 올리는데 이 ABC가 6%를 이렇게 증가됐을 때 나는 이 브론즈 빌더가 돼요. 그래서 보너스 해당 월 후원 수당에 30%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브론즈 피인을 인정해주는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죠. 자, 브론즈 빌더는 매니어 소비자 모기예요. 전체 400만 매출액에 아까 1.73% BV 개념이라 그랬죠. 15% 곱하니까 한 105만 원 정도 되고요. ABCD 이렇게 하니까 6만 3천 원씩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총 받은 금액에서 돌려주고 나니까 86만 원이 기존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30% 더 지급하겠다 했으니까 24만 원 더 지급을 해가지고 실수령은 112만 원이 된다. 자, 옛날에 80만 원 받던 게 120만 원 정도 이 수입이 증가되는 브론즈 빌더의 새로운 보너스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핀 보너스가 되면은요, 뭐 아까 되게 브론즈 빌더뿐만 아니라 이제 SP 되면 수입이 한 150에서 200, 그 다음에 이 골드가 되면은 250, 플래티넘이 되면 평균 뭐 한 300에서 400, 누비가 되면 한 400, 500, 파운드 플래티넘 하면 4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에메랄드 되면 이제 연봉이 한 9천, 8천, 파운드 에메랄드 되면 한 1억, 다이아몬드 되면 1억 5천, 1억 8천, 파운드 다이아몬드 되면 2억 한 5천에서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크라운 엠버스 이렇게 올라가요. 끝이 없어요. 이게. 저는 이제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왔습니다. 20년 전에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였는데 그때 제가 크라운 엠버스더를 목표했다라면은 크라운 엠버스더를 했을 텐데 제가 수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사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좀 내가 돌아가면서 천천히 해야지 했던 게 지금까지 핀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라면 지금도 후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인쇄 수입의 가치와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남에서요 100억을 상속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상속을 시키는데 자기는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100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상속을 시키면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유산원금을 잃지 않는다. 유산원금 100억은 손실을 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은 수익에서 제외해주겠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0억을 정기예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의 유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기예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대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이 0.8 안팎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자가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이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요. 세금을 내죠. 15.4%를 빼고 나니까 1232만 원을 공제해줘야 돼요. 이게 B입니다. 자, 한국통계청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통계 소비자 물가지 세금 5년간 최저 평균이 1.1%예요. 근데 2019년도는 좀 떨어져가지고 0.4% 제일 낮을 때를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을 0.4%를 계산하니까 4천만 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 1200만 원, 1232만 원을 빼고 4천만 원을 빼주니까 실질 소득은 276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2768만 원이 실소득인데 이것을 12달에 하게 되면 월 수입이 되겠죠. 월 수입이 23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이 원금을 절대 못 뺏쓰는 거예요. 23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도 돈을 함부로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임대소도 어려워요. 인쇄 수입 쉽지 않습니다. 책을 써도 저도 책을 한 권 썼습니다만 거의 뭐 수입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산 나머지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23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브론즈 빌더를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브론즈 빌더는 한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그걸 환산한다면 한 56억에 해당돼요. 56을 예금하면 130만 원 정도 주니까, 정기예금 했었을 때.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 5천만 원인데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2달 안 하게 되면 416만 원꼴이 돼요. 2022년도 계산한 건데, 이것이 우리가 180억 정도 예금하면 이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환산했을 때. 자,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어떨까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도 가지만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영원히 해방이 돼요. 연봉 1억이 돼요. 12달러 안 하면 800만 원꼴 되잖아요. 자, 360억에 해당되는 저축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은자가 되겠죠? 2억 4천 정도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은 최소한 500억 정도를 여러분들 저축했다고 하시는 것이 옳아요. 이런 거 이제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뭐로 인해 가지고 셰프만을 바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상가에서 긍정적인 상가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폰서를 믿고 자기 꿈을 믿고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40만 원 얘기 드리는 겁니다. 팩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되는 얘기 이제까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저희 리더들에게도 그걸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의 법칙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저는 은행을 상하기 때문에 복리 배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죠. 그래서 이 수익구조 설명할 때 굉장히 빨리 이해가 돌아왔어요, 저는요. 자, 우리 직장 수입을 300만 원씩 매달 받는다면 1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이요.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00에서 조금 더 급여를 올려준다면 좀 더 될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부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메인 사업은 배수 원리예요. 첫 달은 1원을 줘요. 두째 달은 2원을 주고, 셋째 달은 4원을 줘요. 이렇게 개념해가지고 1년을 열심히 내가 300만 원을 받고 부업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돈 얼마나 벌어?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요. 4천 원 들은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 돈 벌려고 이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냐? 그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박경수 사장은 그런 얘기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첫 달에 난 6,030원이 들어왔거든요. 열심히 밤늦게 들어오면 열심히 사업하면서 뛰어다니니까 너무 즐겁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내 통장에 직접 찍히는 걸 봤거든요. 은행은 돈이 수십억을 만져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 통장에 6,030원이 들어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1억도 되고 10억도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 들어왔냐고 물어가지고 6,030원 들어왔다 했더니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 다 가지라고. 지금까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 얘기 뭐예요?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6,300원이 어느 날 63,000원, 63,000원 63만 원, 63만 원 630만 원. 제가 다이아몬드 할 때 한 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수석 다이아몬드 900만 원, 3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월 수입이었어요. 이 근거를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수에 가다 보니까 23개월째 되니까 1,600만 원 정도 되죠. 22개월 되면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 되고 2년이면 7,2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300만 원 봉급을 받으면서 부업을 해가지고 20개월이 되면은 200만 원을 받고 20일경은 400만 원을 받고 20일경은 800만 원 받게 되는데 급여 300만 원, 800만 원 받는데 내가 직장 다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1개월째는 내 직장 수입을 능가하기 때문에 내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점장을 사표 쓰고 전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1개월 정도 돼서야 주변에서 비웃던 사람이 진짜 사업 되네? 나도 해봐야 되겠네? 만약에 그때 사인을 한다면 내가 400만 원 받을 때 그건 얼마 들을까요? 그분은 1원이 들으죠? 나는 800만 원 들 때 그건 얼마 들을까요? 2원이 들으죠? 나는 1,600만 원 들을 때 그건 얼마 들어요? 4원 들으죠?
이걸 꼭 경험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 마시는 좀 줄이고 텔레비 보는 거 좀 줄이고 이게 어떤 삶인가 정확히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비 왜 필요한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이렇게 위기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95년도 사인을 해가지고요. 95년도 9월 1일자로 제가 SP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9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97년도 9월 1일자 다이아몬드 했지만 97년도 4월 1일부터 제가 지점장을 그만두고 전화를 왔을 때 에메랄드 성취하고 9월달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2년 후에 99년도 9월 1일부로 EDC가 되고 파운드 EDC로 동시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 9월 1일자로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드 더블 동시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제가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FC를 성취했습니다. 정말 8년 동안을 앞도 뒤도 안 쳐다보고 저녁에 정말 김밥 깨물어 먹고 다니면서 소보로빵 먹고 다니면서 제가 서울로 수원으로 사업설명 듣고 미팅하러 다녔고 소비자 만나러 다녔고 정말 열심히 사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럼 제 수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수입을 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2000년대에 MJ 보너스 완이 발표돼 가지고 이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겠죠. 금융센터에서 발행해 가지고 온 거니까 이때요 제가 지점장을 가야 될까 아메이를 해야 될까 이 고민했을 때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업을 해야 되는가 고민했을 때요. 그때 회사에서는 발탁 인사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을 조기 퇴직을 시켰거든요. 조기 퇴직을 시켰을 때 1억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카운트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야, 기회는 있다다. 1억 6천만 원 퇴직금 받고 1억을 더 받고 나는 다이아몬드 했겠구나. 그래서 얼른 사표 썼더니 너는 안 된대요. 너는 사표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사표를 반려받고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아깝다. 1억을 내가 포기를 하고 그냥 사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2000년도에 MG1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거의 4억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던 그때 결단한 겁니다. 그래 내가 1억 못 받는 거 4억에 도전하면 되지. 그래서 도전해가지고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3억 4천만 원 정도 받고 보너스까지 4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 4억을 받고 제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벤처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다 말아먹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은 MG2 보너스가 발표되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MG2 보너스에 도전해가지고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게 2003년 10월, 11월, 12월, 12월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준 보너스가 그대로 근거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이상을 제가 보너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데 지금은 뭐 저 정도까지는 못 받더라도 아마 상당한 보너스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쇄수입이 필요한가요? 자,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쇄수입은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인쇄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 인쇄수입이 들어오면 가족 친구들한테 여유로워요. 많이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수입이 들어올 때 여행을 해도 행복합니다. 인쇄수입이 들어올 때는 봉사할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낍니다. 또 이런 수입이 상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시절에 정말 전 인쇄수입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조사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까지 현재 90년생은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65세 될 때까지. 자, 이거 참 누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 한국 고령 속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현 연금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20년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 OECD 국가 중에 37개국의 1위다.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 못한다면은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바로 아까 비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저는 이런 명언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넌 캐시 어워드 해가지고 여행 가는 얘기 조금 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5년도 이 A65에는 지중해 크루즈를 우리가 다 파운드스 에메랄드 목표라고 연봉 1억에 도전하는 분들 진짜 열심히 한번 하시고요. 70주년 라스베가스에 세계 유자격 다이아몬드 초청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0주년에 갔다 오고 60주년에 갔다 오고 70주년 당연히 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정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암해하기 전에 저런 과정을 통해 차가 변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 김성훈 사장이 누운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꿈의 차가 더 이상 꿈의 차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계약하면 할 수 있는 저런 차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제가 화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도 저기 15평, 이 연탄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22평, 그 다음에 35평, 35평 때 제가 아메를 만났습니다. 그래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43평 이사하고, 수석 돼가지고 55평 이사하고, 그 다음에 더블 돼가지고 63평 이사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돼가지고 제가 지금 800평의 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전원주택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여행 갔던 곳을 한번 볼까요? 자, 그냥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이곳이 제가 다 갔다 온 곳입니다. 자, 그냥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행을 갔다 왔으면 제가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를 못해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지. 저기 그리스도 보이죠? 여기. 자, 아테네도 보이고, 이건 이제 FC, 파운더스 카운슬 미팅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덕티버스 사장님 부부, 요 가운데, 우리 사장님하고 찍은 사진, 여기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여기는 이제 미국 그랜드 레피지 호텔에서 이 스폰서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으면서 FC 미팅을 하고 한국 팀 미팅하는 그 시간의 사진입니다. 리무진 타고 갔던 여행이었고, 우리가 타고 단 그랜드 레피지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타고 간 전용기였습니다. 이게 전용기 내부죠, 여기가. 자, 여기 FC 미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프레드리 성,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미국 교육부 장관 부부입니다. 그 리치드보다 큰 아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덕티버스 사장님하고 스튜어는 사진 찍은 게 보면은 파운더스 카운슬이라는 이 스탬프가 찍혔죠. 저게 저희들한테 기념엽서를 500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골프 치고 왔는데 저희 호텔에 저게 500매가 놓여 있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기념엽서를 가지고 파트너들한테 편지도 쓰고 엽서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FC가 되면 창업자하고 사진도 이렇게 각각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센 여사하고 대개 초청받아 갔던 것도 있고, 제가 받은 핀 집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매일매일 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요, 우리 김종수 사장님이 저희 리더들을 10년 앞서간 홍콩 아메를 저희를 데려갔었을 때 첫 장면입니다. 영상 잠깐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아메이란 정말 하나를 자면 모든 것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꿈을 믿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서도 우리 정상에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뵐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